안녕하세요. 아이림하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입니다. 발치 교정한 친구도 있고 비발치 교정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먼저 돌출량도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발치 교정이랑 발치 교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삐뚤삐뚤한 양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냐는 것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봐서 가장 큰 거는 삐뚤삐뚤한 걸 다 펴고 났을 때 앞니를 비발치 전체 교정일 때는 4에서 5mm 정도를 넣어볼 수 있다고 저는 환자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발치 교정일 때는 6에서 8mm 정도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발치 교정을 하는데 6에서 8mm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비발치 교정을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만 드리기에는 되게 한술적으로 쉽게 나오지만 복잡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발치인지 발치인지 결정할 때는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비발치 교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삐뚤삐뚤함이 얼마나 많이 삐뚤삐뚤하냐 그러게 되겠죠. 비발치로 했다가 발치로 전환했던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돌출량도 그렇게 많진 않았던 분이었었고 대신 송곳니가 완전히 덧니였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발치를 말씀드렸지만 발치를 너무 싫어하셨던 거고 이 송곳니 하나만 조금 덧니 같은 형식이니 비발치로 한번 진행해 보죠 라고 했는데 미니스크란 걸 쓰고 나중에 송곳니를 점점 이끌어서 송곳니를 거기다 배열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돌출이 좀 많이 됐다 이런 겁니다. 부칩을 뒤로 밀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다시 발치 교정으로 전환을 했고 공간을 점차 닫아서 중간에 좀 돌출감이 있었지만 다시 돌출감을 좀 없애드리는 방식으로 했던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삐뚤삐뚤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가지런히 펴드렸고 가지런히 피는 과정에서 돌출이 좀 생겼습니다. 살짝 돌출이 생겼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전체 치료 후반 견의로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 빠진 공간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치료를 후반기 이동시켰고 삐뚤삐뚤하면 펴지고 돌출감은 그대로였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삐뚤삐뚤함이나 너무 심한 돌출감이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발치를 권하긴 하겠지만 좀 애매한 케이스에서는 저는 환자분들 말씀드려요. 우선은 속옷치 발치 한다는 거는 비가역적으로 못 돌아가는 행위니까 그래도 비발치를 좀 선호하시겠다면 제가 먼저 가지런히 펴보고 재평가를 해보자.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런 다음에 돌출이 너무 심한 상황이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합니다. 만약에 비발치를 했다가 발치를 전환했을 때 원래는 1년 반이었는데 갑자기 3년 반 그리 걸린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기간이 더 걸리는 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더 걸릴 거다 말씀드리긴 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배로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 전환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지 않아요. 너무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람이 나오시고 그러면 치료가 다 스트레스 그렇진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사랑니가 전치부를 나중에 사랑니 맹출력으로 앞니를 틀어지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돌출다시 만들 수 있냐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희가 교정치료 끝난 후에 고정식 유지장치나 아니면은 착탈식 유지장치를 드리는데 이 유지장치를 잘 쓰기만 한다면은 사랑니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발치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생리를 뽑는다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비발치를 항상 선호하긴 하시는데 근데 또 전문의가 봤을 때 이거는 비발치로는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발치를 처음부터 시행하시고 헷갈리시는 경우라면 먼저 저는 비발치를 먼저 시행하셔라.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보드라인 케이스가 있어요. 발치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비발치해도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사례들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발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비발치로 성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헷갈리실 때는 비발치를 먼저 시행해 보시고 나중에 발치를 해줘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모든 치아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사랑니 제외하고 나서 또 환자분들 중에는 팔자주름이 생기게 걱정된다. 옥니가 될 거를 걱정되는 분이 있으시니까 먼저 비발치 먼저 진행해 보셔라 하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비율 중에 발치랑 비발치라 하면 한 5대5가 될 것 같지만 저는 6대4 그 정도로 발치보다는 비발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발치랑 비발치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바고 교정치과 노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